페이지원 IQ4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중형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억 5천만 화소에 해당하는 최상위 IQ4 제품으로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미지, 스트리미지에 최적화된 가장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나타내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디의 외형과 렌즈를 합친 기본적인 무게는 약 2.6kg, 80mm 몰랐을 때 2.6kg, 지금 110mm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약 2.8kg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근데 바디의 만듦새 자체는 거의 금속 재질로 굉장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아주 신뢰감이 높게 드는 그런 바디 구성이 되겠습니다. 양산 브랜드의 플래그십 바디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좀 더 강력한 바디 구성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가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렌즈가 분리되고 바디, 뷰파인더도 분리가 되고 디지털 백도 빠져나가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그런 구성들을 볼 수가 있고, 뷰파인더를 제거해서 웨스트 레벨 파인더를 탑재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크고 무거운 외형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고,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눌렀다고 해서 바로 켜지는 그런 기종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초 촬영이 바디는 지금 바로 켜지지만 지금 우측 아래에 디지털 백을 보시게 되면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죠. IQ4의 기본 세팅에 완료가 되었을 때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약 19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제 촬영을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촬영을 바로 눌렀을 때 이미지가 기록이 되는 그때까지의 과정까지 약 0.3초 정도의 이미지 샤투샷 딜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주 미세한 딜레이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0.3초 영역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 제약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촬영하고 한 장을 찍고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류의 촬영에서는 기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종이 되겠고요. 물론 과거에 이 전 기종들에 비해서는 좀 더 향상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 IQ4 중에서도 1억 5천만 화소의 굉장히 큰 용량을 사용하는 그런 기종을 사용하면서 이 정도의 딜레이와 부팅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경쟁사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이지원의 IQ4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크고 무겁고 굉장히 고가이며 AF가 약간 느리고, 구동 속도에서도 초기 기동 속도도 약 20초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 샷투샷 딜레이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체감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을 상당히 바디적인 부분이나 여러 종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촬영을 하고 리뷰를 막바지에 이르른 현 시점에서의 저의 소감은 정말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삼성의 풀프레임 카메라들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고요. 마치 예전에 굉장히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제가 사용하다가 30mm 풀프레임 카메라를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아니면 APS-C 사이즈 DSLR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충격적인 그런 체감으로서 제품의 바디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 디지털 백에 대한 부분, 실제 최종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무겁고 비싼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촬영, 그러니까 광고라든가 스튜디오, 풍경, 이런 사진 작가들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사용할 수 있다면, 기존에 자신이 하고 있었던 사진 작업 자체의 레벨을 한 레벨 또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 품질적으로든 이후에 트리밍 과정이든 그런 부분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라는 점에서 굉장히 극단의 장비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다. 어떤 사진 작가로서 최정상급의 위치를 거기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의 굉장히 인상적인 카메라가. 페이지원 IQ4의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상태에서의 메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화면이 되겠습니다. 촬영 모드, 셔터 속도, 감도, 조리개, 기본적으로 터치 조작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메뉴를 통해서 미러, 드라이브 모드는 싱글과 컨티뉴어스 뿐만 아니라 충격에 대한 딜레이를 줘서 충격에 대한 영향을, 미러 쇼크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도 있고, 브라켓팅, 셀프 타이머, 매뉴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측광은 매트릭스와 센터 스팟 3종을 지원하고 있고요. AF 모드는 에버리지 스팟, 하이퍼포컬 세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AF 버튼은 AF를 실시를 하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동그란 큰 버튼은 촬영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촬영이 좀 진행돼서요. 아래에 동영상 그처럼 보이는 건 라이브 진입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촬영에 대한 기본적인 화상 효과에 대한 기능들을 IQ 스타일로 지원해주고 있고, 화이트 밸런스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촬영 포맷, 파일 포맷에 대해서 16비트 최대 화질, 14비트 화질을 다양하게 3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잔여 촬영 매수를 볼 수 있고, 배터리 메모리 상태도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해당 기능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우측면에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부가 기능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재생 상태에서는 좌측에서도 불러줄 수 있고요. 상단에서 내렸을 때 배터리 상태, USB 연결 상태, 메모리 상태, 센서의 온도, 그리고 카메라를 캡처, 테더링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용한다고 하는가, 다양한 와이파이 지원 같은 기능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메뉴는 하단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요. 방금 보신 촬영 화면이 해당 섹션이 되어 있고요. 썸네일로 작은 화면들을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단독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이미지가 또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 메뉴를 통해서 메인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일단 XF 메뉴, 스토리지 메뉴, 네트워크 세팅, 파일 세팅, IQ 세팅, HDMI 세팅, 시큐리티 세팅, 시스템 세팅, 파워 매니지먼트, 어바웃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XF 메뉴 먼저 보시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카메라 컨트롤의 항목에서 캡처 셋업입니다. AF 모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3종의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 드라이브 모드 역시 3종이고요. AF 릴리즈에 대한 우선권을 초점과 릴리즈에 둘 수 있는 기능 지원되고 있고요. AF 어시스트 보조광에 대한 광양 정도를 설정을 50%와 100%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셔터 부분이 되겠는데요. FPS, LS, ES 세 가지의 셔터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S는 렌즈의 리프 셔터를 이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ES는 전자식 셔터를 이용할 수 있고, 3종의 FPS까지 3종의 셔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촬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렌즈의 리프 셔터를 이용하게 되면 동조 촬영에서 굉장히 고속 동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티 플리커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노출 스텝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선막 플래시 동조 촬영에서의 셔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그 외에 충격에 대한 보호에 대한 진동에 대한 미러 쇼크를 줄여서, 미러 쇼크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기종이고 워낙 고해상도 기종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간에 대한 지연을 설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AFR 모드라고 향후에 텍스트로 좀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샷 A의 경우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감도에 대한 다양한 설정들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셋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모드는 기본적으로 자동 설정과 세부 설정이 있고요. SD 스토리지를 JPG로 촬영한다든가 추가의 슬롯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포맷을 각 XQD 슬롯과 SD 슬롯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세팅으로 와이파이 연결이 지원이 가능한 기종이 되어 있고요. USB 연결을 통해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파일 세팅 같은 부분에서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일 세팅은 파일 포맷을 결정하는데요. 5종의 파일 포맷을 결정시킬 수가 있고요. IQ 스타일은 화상 효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풍경, IQ 프로세서, 스틸 라이프, 패션 두 종의 흑백 효과까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 회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저작권 설정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IQ 세팅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다양한 화이트 밸런스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간 설정, 재생 설정, 화면 설정, 안티 플래킹 기능, 라이브에 대한 개인가 조리개 값에 대한 기능 설정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펌웨어가 좀 비교적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펌웨어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한번 확인을 해서 보다 향상된 성능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해당 기능의 세이브와 설정 로드가 가능하겠고요. 전원 관리 부분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꺼지고 카메라를 켜고 백과의 연동이라든가 자동 전원 오프, 라이브에 자동으로 전원을 끄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전 1.0326 정도의 기본 베이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Q4 1억 5천만 화소 인송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기능 설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재생 상태에서 제가 삭제를 찾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꽤 고생을 했는데 좌측 슬라이드를 통해서 삭제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삭제를 불러오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요. 뭐 각종 보정이라든가 부가적인 기능들을 설정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스포이드를 통해서 색온도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바꿔서 색에 대한 표현을 또 직관적으로 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 항목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정보 표시와 관련 설정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격자 화면을 불러온다든가 말이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메뉴 버튼의 경우는 좌측 상단의 경우는 촬영 메뉴와 썸네일, 히스토그램이 삭제, 약간 세부 정보와 표현, 그리고 단일 이미지 재생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생 화면의 상태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 버튼으로 이미지를 전환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해당 기능들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 구조를 갖추고 페이지 원 XF 바디의 메뉴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정보 표시 창이자 메뉴를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보이시는 거의 모든 아이콘의 화면을 숫자들이나 문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터치 조작이 가능합니다. 메뉴의 진입은 우측에 있는 두 가지의 버튼으로 진입하고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상하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터치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3다이얼, 3개의 다이얼을 지원해주는 기종으로서 메뉴에서의 조작은 다이얼로 이용했을 때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메뉴 구성은 캡처 셋업, UI 셋업, 로드 셋업, 세이브 셋업, 툴, 파워 매니지먼트, 뭐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캡처 셋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셋업은 AF 모드를 AF 스팟, 하이퍼 포칼, 에버리지까지 세 가지, 싱글 컨티뉴어스 두 가지의 AF 드라이브, AF에 대해서 초점과 릴리즈에 우선 두는 것, AF 보조광 설정, 셔터, 전자우선, FPS, 리프 셔터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요. 플리커 관련 기능인 것 같습니다. 노출 보정에 대해서도 3단계 세 가지 스텝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선막 동조와 후막 동조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해당 기능은 미러 쇼크가 있고 좀 1억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진동을 극단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지연 시간을 통해서 충격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커스 스트림, AF R 모드 약간 특이한 상당히 개성적인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렌즈에 대한 설정, 자동 노출. 자동 노출 관련해서 원샷 A에 대한 설정을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프로포터라고 해서 조명 관련한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프로포터와 협업을 통해서 해당 관련한 자세한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캡처 셋업이었고요. 다음에 UI 셋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셋업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다이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든가 조리개 우선을 넣었고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방향을 정방향, 역방향 전환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사이드 리어 3종의 버튼을 다이얼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리개, 감도, 셔터 속도 이렇게 핵심이 되는 기능을 할당을 시켜서 저의 편의에 최적화시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레이아웃은 간단하냐, 클래식하냐,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해줘서 아까 최초에 보셨던 상단에서의 메인 기능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설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방향도 정방향과 역방향을 설정시킬 수가 있고 아이콘 컨트롤러라고 해서 아이콘은 여기 이 부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HDR, 하이퍼 포칼, 드라이브 모드, 셀프 타이머, 미러 락업, 측광, 드라이브 모드 이런 기능들을 하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터치 스크린에 대한 기능을 끄거나 끌 수도 있고요. 잠글 수도 있고요. 캡처 시에 팝업되는 이미지 메뉴도 설정할 수 있고요. 툴 기능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툴 기능을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화면 밝기 설정입니다.
자동 밝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커스텀 항목 ABC 항목에 대해서 설정을 저장시킬 수 있고 불러올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툴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들을 해당 메뉴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 매니지먼트, 전원 관련해서 화면을 끄고 전원을 끄고 미러에 대한 포지션을 업다운을 결정시킬 수가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펌웨어에서 시스템 펌웨어는 1.03 정도로 출시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안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촬영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수준이 되어 있고, 꾸준하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능을 지원해주고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과 버튼과 다이얼을 통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양산형 카메라와 전혀 다른 메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불편함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익숙하게 오히려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메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속에서 아래에서 디지털백인 IQ4의 메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바디 설정과 관련한 것들은 IQ4에서도 직접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XF 메뉴에서는 IQ4 자체의 화질 설정 같은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바디와 백에 대한 설정을 각각 좀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 IQ4 시스템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두 가지 LCD를 가지고 있는데, XF 바디의 상단 표시창과 IQ4 디지털 백의 화면을 통해서 터치 스크린 조작을 지원을 합니다. 촬영 모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셔터 속도, 감도, 노출 보정, 노출 보정 눌렀을 때는 다이얼을 통해서 변경을 시키고요. 조리개, 배터리 성능, 배터리 상태, 그리고 아이콘 메뉴, 드라이브, F 모드, 미러 락업 상태, 이런 부분들을 터치로 버튼으로도 다이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터치 방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툴 기능을 저는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다양한 툴 기능을 슬라이드 조작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IQ4 화면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1 바디 자체에서도 터치 조작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 다소 서툴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서 재생 상태에서의 메뉴를 볼 수 있고요. 촬영 메뉴 자체를 볼 수 있고 메뉴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 상태로 들어갔을 때 다양한 형식으로 이미지를 페이지 업다운을 통해서도 전환이 가능한데요.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지금 검정 이미지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확대나 축소도 보시는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업다운 방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전환시킬 수가 있지만 터치 방식도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이지만 조작성에 있어서 약간 일반적인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 또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캡처원을 통해 페이지원을 연결해서 PC와 연결해서 테더 촬영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원 자체가 페이지원에서 제작한 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PC와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 테더 촬영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페이지원에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 PC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페이지원으로 촬영한 이미지가 바로 PC로 전송이 됩니다. 간단한 과정만으로 실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PC에서 불러와지기 때문에 스튜디오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프리뷰하면서 혹은 보정까지 곁들여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고요. 해당 기능은 노트북과 연결을 하게 되면 풍경이라든가 필드 촬영에서도 어느 정도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 이외에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원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테더 촬영, 무선을 통해서 파일 전송, 촬영된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빠르게 파일을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상당히 수준 높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IQ4의 연속 촬영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1억 5천만 화소에 굉장히 화소수가 큰 기종이 되어 있고 14비트와 16비트 촬영을 지원하는 기종으로서 14비트 촬영하고 약 100메가를 넘어가고 16비트 촬영액은 거의 200메가에 근접하는 초고해상도 촬영 기종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4비트 압축 상태에서의 연속 촬영 능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연사 속도가 저하될 때까지는 뭐 대략 엑스큐디 메모리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뭐 대략 그래도 한 80매 정도까지는 촬영하고 약간 속도가 느려지고 버퍼가 비워진 대로 또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6비트 최대 화질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00메가의 한 장당 거의 200메가에 근접하는 아주 굉장히 큰 용량을 기록하는 부분으로서 연사 속도는 약 0.7매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14비트 압축 상태에서는 대략 1.3에서 1.4 프레임 정도의 속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6비트 최대 화질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초당 200메가 정도의 파일을 기록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히 뭐 괜찮은 속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속 촬영 능력으로 아주 빠르게 순간에 포착을 하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는 아닙니다. 뭐 제품의 특성이 뭐 정적인 촬영과 풍경 같은 촬영이라든가 스튜디오에서 순간에 포착해야 되는 그런 데에 기본적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빠른 연사 속도를 구현하고 싶어도 워낙에 고해상도 촬영이고 용량이 높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화소수만 높은 것이 아닌 그런 이미지 퀄리티를 중심으로 한 기종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구현해낸 속도는 1.4프레임과 0.7매 정도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속도에 그나마 그 작은 속도에서 좀 더 빠르냐 느리냐를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이미지 품질을 각각 압축으로 설정하면 좀 더 빠르게 16비트 설정하고 무압축으로 하면 좀 더 느리게 설정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전 XF 바디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와 디지털 백이 분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AF 성능은 XF 바디 자체에 영향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화면 중앙을 보시면 일단 원포인트 중앙 AF 검출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넓은 범위의 사각과 작은 범위의 사각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AF 모드인 에버리지와 스팟 그리고 하이퍼포칼 세 가지 AF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 사각 범위가 좀 더 좁은 것이 스팟이 되겠고 더 넓은 영역이 에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크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F 싱글 상태가 되겠고요. 한번 F 검출을 근거리와 중간거리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미세한 샷투샷 딜레이가 약 0.3% 정도의 속도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 사실 싱글 상태에서의 AF 속도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 점출을 할 때 좀 지직거리면서 조금 느리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AF 모드를 방금 스팟이었고 에버리지로 변경을 했고 AF 드라이브 모드를 컨티뉴어스로 바꿨습니다. AF 우선권은 촬영 우선권은 릴리즈가 아닌 초점에다 우선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컨티뉴어스 연속 상태입니다. 네, 컨티뉴어스 상태에서는 확실히 좀 더 빠릅니다. 뭐 동적인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고성능 카메라의 경우는 굳이 싱글 AF 모드를 바꾸지 않더라도 좀 쉽게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XF 바디에서는 그런 촬영보다는 동적인 촬영이면은 컨티뉴어스로 확실히 변경을 해줬을 때 훨씬 더 원활한 촬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싱글에서는 아주 정교한 AF 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또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피사체를 싱글 모드 상태에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반대로 컨티뉴어스 설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일단 순간을 포착하는데 굳이 릴리즈 우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가능한 정도의 성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AF 토크 자체가 보시면 무한대와 이동하는 그런 속도 자체가 토크 자체는 좋아요. 상당히
힘차게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검출 시스템의 확실히 한계나 아쉬움은 주변 부츠가점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실제 지금은 실내 샘플 세트 상향이기 때문에 주간에 밖에서 촬영하는 데는 좀 더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 라이브 뷰 등을 지원하고 있고, MF에서 피킹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또 뷰파인더가 워낙에 크고 그렇기 때문에 MF 사용을 하는데 뭐 특별한 제약이나 불편함이 크지는 않은 그런 기종이라는 말씀 드립니다.